자, 이제 시작합시다. 봅시다. 자, 14페이지. 일단은 여러분 지금 필기된 거 보이시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모든 단어가 동등한 정보 가치를 갖고 있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즘 시대의 정보의 특징을 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스타를 보든 뭐 카톡을 보든 절대로 모든 정보를 다 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댓글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줄 요약 정보 이런 얘기요. 그만큼 뭐냐면 세 줄 요약을 해달라는 거는 가장 정보 가치 높은 핵심 정보를 달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면 요즘 정보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가 뭐냐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가치 있는 정보에 집중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존 정보 처리와 기존의 독해가 달라지는지를 체감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저랑 연습이 된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의 지문 한 4분 컷, 5분 컷 나옵니다. 그리고 4분 컷, 5분 컷이 나와야 실전 가서 6, 7분 컷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보통은 요즘 지문들은 이것보다 정보량이나 뭐 문항수 거의 2배 육박이에요. 한 지문에 그렇게 풀어주셔야 뭐 14분, 12분 정도 나와서 독서에서 한 35분 내지 40분 내에 나머지 선택과 문학에서 나머지 한 40분 정도 써서 그래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에 같이 한번 따라와 볼게요. 그래서 자, 저랑은 일단 앞으로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 색 볼펜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컬러, 덜 좋아하는 컬러 두 개로 구분을 하시고요. 가장 좋아하는 컬러로 이제 필기를 할 거고, 두 번째 형광펜. 형광펜도 가급적 두 컬러. 그래서 좀 주제 같은 거, 가장 정보가치 높은 것들 위주로 형광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컬러 쓸 거고, 사고 과정을 구분해 줘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컬러로 쓸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보통 파란색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파란색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일단락의 역할은 도입이에요. 쓰세요. 일단락 도입. 주제 도입이에요. 주제 도입. 그럼 우리는 일단락을 첫 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동양이구나, 천음과 함의가 높구나, 당연한 거고요. 눈에 보이는 정보는.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정보는 그럼 주제는 뭐지? 야. 근데 얘는 땡큐. 처음부터 작은 따옴표로 주제를 세팅을 해놨어요. 천이라고.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은 이게 주제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PPT를 띄워드리고 지문 쭉쭉 같이 읽어나가는데 지금 이 반응 컨셉상 그게 어려워서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거나 PPT 찍어놓은 걸 다시 공유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복습하세요. 자, 다시 천은 함의가 넓다라고 했고, 자,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형광펜 되시고요. 첫 단락 첫 줄에 천에 대고 형광펜 밑줄. 자, 가장 1단락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거기도 천에 대한 형광펜 밑줄. 그리고 2단락 첫 줄 또 천에 대한 형광펜 밑줄. 그리고 보세요. 2단락의 주제는 그러면 그 천에 대해서 어떤 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보이죠? 밑에서 가장 밑에 줄 자연천에다 또 형광펜 밑줄. 작은 따옴표로 보였죠? 자, 3단락 첫 줄에 이러한 천 개념에 또 형광펜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그 단락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상대천 형광펜 밑줄. 그리고 그 단락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한자어 가로쳐져 있어 천명 보이죠? 형광펜 밑줄. 그 다음 단락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의리천 형광펜 밑줄. 마지막 단락 첫 줄 천 개념의 복합적 수용. 두 번째 줄 상제에 대한 형광펜 밑줄. 도덕적에 대한 형광펜 밑줄. 세 번째 의리천에 대한 형광펜 밑줄. 네 번째 줄에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에 근거한 형광펜 밑줄. 그러면서 나머지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단락에서 천에 대한 개념 세팅, 주제 세팅을 하고 2단락에서는 자연천, 3단락 상제천, 천명, 4단락의 의리천, 마지막 단락의 천 개념 확장까지. 그래서 고개 들고 필기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렇게 정리를 해놓은 흐름이 그래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1단락부터 쭉 보시면 주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TS는 제가 토픽 세팅, 즉 주제가 세팅되는 걸 TS라고 약자로 쓰고요. C는 카우즈, 원인, 근거를 C, E는 이펙트, 결과죠. P는 프로블럼, S는 솔루션이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당연히 해결책, 원인 나오면 당연히 결과. 이러한 정보의 역할들과 구조들이 있어요. 그거를 처리해주면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보이고, 이 많은 정보가 들어올수록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워지지만 중요한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하게 되면 내용이 이해가 돼요. 봐봐. 여러분이 열심히 읽었단 말이야. 열심히 풀었단 말이야. 다 필요 없고요. 이 글은 천에 대한 얘기구나. 자연천에 대한 얘기구나. 상계천에 대한 얘기구나. 의리천에 대한 얘기구나. 끝.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 왜? 자, 16번 바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문제 뭐 물어봐요? 그래요. 윗글에 천개념 형광펜 밑줄 치시고, 보기 아랫줄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물어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을 정확히 지문에서 이해해서 보기에 적용을 해야만 판단이 되는 선지였겠죠. 문제였겠죠. 17번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따옴표로 1번 선지 자연천 형광펜, 2번 선지 상제천, 3번 선지 의리천, 4번 선지 천개념의 개방, 5번 선지 천명, 의식, 다 이런 주제 키워드가 이해가 됐을 때 판단이 되는 선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가냐면 자꾸 눈으로 풀려고 해요. 읽는 스포츠, 체육으로 풀어요. 실용 문제 풀려고 해요. 눈 운동을 풀려고 해요. 자, 잼민이 때는 그게 맞다고. 근데 우린 고3이고요. 수능을 쳐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이 정도 깊이로 이해해서 처리해서 판단하는 능력까지 당연히 묻겠죠. 실용 문제를 뭐하러 냅니까? 그거에서. 자, 그리고 14번은 뭐냐면 저는 이제 보통 파란색 펜을 쓰니까 파란색 펜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컬러 쓰시면 돼요. 자, 보기에 감아준 윗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의도 땡땡 구조라고 적어주세요.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구조처리예요. 왜? 봐봐. 글은 천, 자연천, 상계천, 천명, 의리천으로 가는데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도 구조 가로 열고 내용 X, 아예 내용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사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특정한 사상, 즉 일반적인 정보 처리로 확장시켰어요. 우리가 사상을 처리할 때는, 사상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어원을 따져줘야 돼. 그게 어떤 식의 흐름을 갖는지, 어떤 식의 변화를 갖는지, 어떤 식의 단계, 어떤 식의 글의 전개 방식을 갖는지, 어떤 식의 정보 구조를 갖는지, 즉 의미 변천이 있는지 봐야 돼. 거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 그것의 현대적인 적용을 봐야 돼. 쟁점이 있다면 확인해 봐야 돼. 즉 내용이라기보다는 사고 방식적인 부분으로 선지를 구성해놓고 물어봤네. 즉 내용일치 문제보다는 구조를 처리할 줄 알았느냐예요. 간단하게 바로 정답은 2번 나오겠죠. 왜? 글의 전개 방식을 봐. 자연천, 상대천, 의리천으로 변화하고 있잖아. 맞죠? 즉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라는 거예요. 14번에 의도 구조라고 썼고 위에다가 주제라고 써주시면 이 글은 주제에 관련된 구조를 처리해주면 정답이 보였구나. 깔끔해지고 이렇게.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형광펜 드시고 13번. 이것도 자꾸 내용일치라고 일치로 풀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 시험, 옛날에 칠 때나 잼미니 때 칠 때는 상관없어. 왜? 정보량이 적고 정보 처리 단계가 얕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도 사실은 다 맞는 방법들이야.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전국이 만점자 200명이 가니까요. 진짜로. 내가 대치동 가서 얘기하면 엄마들이, 심지어 원장님들이, 심지어 실장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맞는 얘기냐고. 아니 평가고 국가기관에서 수능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만점자 200명인데라고 나오는 보도자료가 안 믿으면 뭘 믿을 건데. 그러면 대치동에 보통 한 14,000명 정도 있거든요. 수능이 진짜 어렸을 때는 그게 아마 20학년도 6월 평가원이었을 텐데 그때 65명이에요. 그러면 0.94명 나와. 200명 마감만에. 전부 다 대치동이에요. 그
그 돈 써서 그 시간 써서 대치동에서 그 센 월세 내면서 또는 그 비싼 집값을 깔고 앉아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아니 200명 마감반에 맞춤자 한 명도 없어. 3시간 4시간 줄 서서 날 새가지고 애들 등록시켰는데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의 사고인 거예요. 내가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다시 13번. 그래서 얘도 주제라는 거고. 형광펜 드셨죠? 보시면 1번 선지 1000명씩 보이죠? 2번 선지 1000, 3번 선지 자연으로서 1000, 자연천이죠? 4번 선지 1000인데 도덕적 가치의 근원 의리천이겠죠? 5번 선지 1000인데 통치자 배타적 권력 행사, 이거는 아마 상대천이었을 거야. 즉 봐봐, 1, 2, 3, 4, 5번이 단순한 내용일치가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주제와 관련 지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 원리를 묻고 있고, 이건 좀 이따 지금같이 뚫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1단락부터 이제 전체적인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으로 처리가 됐고 어떻게 문항 설계가 됐는지 봤으니까 이런 문항 설계가 돋보일 순 정보 처리를 시작할 텐데, 이 교재 1페이지부터 정독을 해보시면 제가 그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잡아드렸으니까 따라오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1단락은 도입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동양에서라는 단어부터 우리는 처리해 줄 거예요. 자, 세모치세요. 동양에서. 그리고 배경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주제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배경 세팅 되게 중요해요. 그럼 동양의 사상인 거죠. 그러면 동양이라는 배경에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자, 읽어볼게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하지 않는 것이 없다. 표본이다.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존재 가치와 의를 실현하는데도 그것이 이차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뭔가 한 문장이 되게 길어.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장의 정보 처리가 이해가 쉬워지는 방법은 다른 색깔 펜, 저는 빨간색으로 쓸 건데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영어 문법 플러스 구문. 구문 가로 열고요. syntax, syntax, syntax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와 그걸 적용하는 게 구문이라는 수업이거든. 그게 정확해지면요, 뭐가 쉬워지냐? 단어들이 예를 들면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주어죠, 목적어죠, 보어죠. 동사가 될 수는 없어. 그럼 뭐냐? 영어는 어순상 처음 나오는 명사 종류가 주어야.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종류가 동사 역할을 해요. 즉, 영어는 그런 문법과 구문에 따라서 의미가 명확해져.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봐봐. 자, 보기 들어봐요. 여러분. 보기 들어봐. 자, 1달러. 동양에서 1000 개념은 알겠어. 두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했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1000 개념은 뭐였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이 지문을 진짜 100번 더 넘게 풀면서 수업도 했고 기억이 나야 당연한 건데 모르겠어. 근데 이건 기억나. 기준이었다는 것 같고요. 근거였다는 것 같다.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거기 있네. 표본.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준. 봐. 제가 읽은 정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 또는 서술어 같이 문장 내에서도 정보가치 높은 게 처리가 되어 있고,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처리했을 때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정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 빨간색 펜 드시고, 원래 제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처리 안 해요. 근데 첫 수업이니까 처리해드리는 거고, 일단 종합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좀 분절 지어서 문장 단위 정보 처리, 문단 단위 정보 처리, 글 수준의 정보 처리, 문제풀에서 정보 처리를 다 구분지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문장 단위에서는 자 보세요. 모든 존재의 근거에다가 주어 s라고 써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하나의 표본이었다. 표본에다 서술어 v.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 v죠. verb. 그 다음에 주어 subject. 그래서 sv로 표시를 했어요. 모든 존재의 근거 따라서 1000은 표본이구나. 또 1000은 뭐라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기준이다 서술어 v. 1000이라는 것은 표본이자 기준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이해가 됐어요. 자, 보기 들어봐요. 동양에서 1000은 뭐였어? 표본이자 기준.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인간은 5단위가 넘어가면 절대 장기 기억으로 넘기질 못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대부분은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문 다 읽고 나서 뭔 소리였지?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옆에 있는 잘 기억하던데요? 걔는 잘 들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의 기존 지식과 연결짓게 돼 있어요. 그걸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정보 처리가 잘 되어 있고 그걸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안 돼 있어. 연습도 하면 금방 잡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연습이 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그냥 읽어도 처리가 된 거고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됐으니까 연습하면 되겠지. 다시 그래서 동양에서 천 개념이 주제고 하나의 표본이고 기준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다시 파란색 펜 드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래서 그래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라는 건 단순한 순접이기도 하지만 앞쪽 내용을 받아서 뒤쪽 내용에서 뭘 더 설명하려는 거고 그럼 흐름상 여기가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중요해지고 현실 세계 안에서 세모치세요. 역시 배경 범위라고 적으세요. 전체 범위가 아니라 현실 세계구나. 자 근데 봐봐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개념 세팅이 안 된 거거든. 하나 물어볼게요. 현실 세계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보세요. 지규법, 은유법 이런 거 배우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학에서 배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봐. 국어라는 과목에서 현실 세계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저기 써져 있어요. 초월 세계라고. 이해됐어?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알아? 주제 구조 세팅하는데 동양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천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물어봤어요? 13번에 2번 선지. 이게 왜 틀렸어? 초월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라는 거야. 방금 그 세모친 현실 세계에서 13번에 2번 선지 초월 세계 세 번 치시고 화살표 연결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 예시를 보여주는 거. 첫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2번이 왜 틀린지를 잘 몰라요. 막 발치독하다가 뭐지? 왜? 현실 세계라는 말은 있는데 초월 세계라는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초월 세계가 맞게 틀리다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초월 세계는 정보 자체가 없어. 현실 세계란 말만 있어. 어떻게 풀지? 뭐 이러다가 현실 세계 안에서가 있으니까 현실 세계인가? 그렇게 선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분도 부족하죠. 이 질문 10분 풀었다가는 무조건 여러분은 수능이 한 10시간이라 한 12시쯤 끝나 있을 거예요. 국어. 다시 일단 오랍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천개념이구나. 현실 세계 안에서의 천개념이구나.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시 밑에 세 번째 줄 동양에서는 보이죠? 현실 세계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간이 천을 밑줄, 이해 밑줄. 주제는 뭐야? 동양에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천개념 이해. 보이죠? 마지막 줄도 천에 대한 이해 다양 밑줄. 결국 글의 주제는 뭐야? 도입부터 동양에서 천개념 1달러 끝내는. 여러분 아시죠? 글은 도입부와 끝부분이 가장 정보가치 높은데 도입부에서도 끝부분에서도 동양에서 현실 세계에서 천개념, 동양에서 현실 세계에서 천개념. 보여요? 주제는 나왔죠. 동양 현실 세계에서 천개념. 1달러 여기다 쓰세요. T 동양 현실 세계 천개념. 글 쓴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구나가 처리가 되셔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독해, 읽고 읽기가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압니다. 다만 제가 아까 수업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는 일종의 퀀텀 점프라고 했어요. 전자의 에너지 주의가 바뀌면서 궤도가 갑자기 바뀌듯이 사고도 갑자기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익숙한 사고, 익숙한 점수에 계속 머무르는 게 공부입니다. 자, 2달러 갑니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자, 이 글을 쓴 의도는 글의 주제인 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긴 한데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뚜렷이 파악되는 현상이야? 모르겠잖아. 즉 구체성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정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2단락 초반부는 역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도입, 강조 역할이에요. 가장 크다, 가장 크다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 가장 크다, 존나 강조하는 거야. 가장 크다 위에다가 매우 강조라고 씁시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한 번씩 비속어 섞는 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평가원에서는 가장 크기라는 말을 강조했네요. 좋아. 자연 현상 가운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 농경에다가 원인 C, 자연 현상과 기후 파악, 변화 파악 중시. 자, 자연 현상 기후 변화에다가 E, CS2로 화살표. 농경 때문에 자연 현상 기후 변화 파악이 중요하구나. 즉, 자연 현상에다가 넘버 1
기후변화에다가 넘버 2. 즉, 농경 때문에 자연현상과 기후 파악해야 되구나. 그것이 중시된 만큼, 중시됐다 별표. 강조되고 있죠, 정보가. 천의 표면적인 모습에다가 다시 넘버 1, 외의 세모, 작용면 넘버 2. 즉, 농경 때문에 표면적 모습, 작용적 모습이 중요했구나. 그 다음 줄, 그래서 세모, 다시 천은 1, 자연현상, 넘버 2, 작용. 이런 식으로 두 개죠. 농경 때문에 자연현상과 기후변화, 농경 때문에 천의 표면과 작용, 농경 때문에 자연적 현상과 작용. 비슷한 말을 바꿔 쓰는 걸 영어에서 패러프레이즈하고 국어 역시 마찬가지 바꿔 쓰면 주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한마디로 자연천이었던 거죠. 이 단락 옆에다가 주제 정리합시다. 자, 토픽 1, T1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세부 내용 주제 첫 번째 뭐라고? 옆에다 자연천. 자연천 밑에다가 C 땡땡 농경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농경의 결과 이펙트 E 땡땡, 영어 E 땡땡 작용과 현상. 작용, 현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 1단락, 2단락 단어가 끼키야 4-5개예요. 이러면 처리가 돼. 동양에서 현실 세계에서 천개념. 2단락 뭐라고? 농경 때문에 자연천, 농경 때문에 작용현상 자연천. 자, 3단락 초반부로 갑니다. 이러한 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이러한 지시하고 집약시키는 지시어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도덕적 자각이 없었다. 야,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자, 수능시험이잖아요. 니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시험이잖아. 그쵸?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이잖아. 그럼 니네들한테 야, 도덕적으로 살지 마, 이런 걸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당연히 도덕적 자각이 있어야지. 도덕적 자각이 없다. P. 문제죠. 두 번째, 알 수 없다. 모르는 건 어쨌든 좀 나는 문제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다. P. 이에 따라 세모. 따라서니까 앞에가 원이 뒤에가 결과죠. 그럼 뒤쪽 결과가 더 중요해져, 정보가.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봐봐. 같은 단어가 반복되거든. 신성한 대상에서 신에다가 박스 치고요. 자연신에다가 신에다 박스 치세요. 특히 별표 상제에다가 박스 치시고요. 상계천에다 박스 쳐주세요. 여러분 봐봐. 옥황상제에 들어갔죠. 동양 전통에서 옥황상제가 신이야. 자, 보기 들어보시면은 제가 저기도 써놨는데 천주교가 동양 들어왔을 때 여호와라고 표현하거나 예수님 표현했거나 신, 갓, god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동양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요? 라고 했을 거 아니야.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지저스 왜 예수가 됐는지 모르겠어. 지저스가 맞나? 예수라고 하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럼 봐봐. 신의 개념을 우리는 뭐로 퉁쳐요? 하느님으로 퉁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에도 나오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하느님이 누구야? 신이지. 옛날에는 뭐라고? 의지도 없고 도덕적 자각도 없는, 즉 자연 현상과 작용만 판단하는 자연천에서 드디어 도덕적 자각이나 원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밑줄 치세요.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상계천, 밑줄, 상계천 앞에 밑줄,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상계천 옆에다 씁시다. 신, God. 하늘을 신으로 생각했구나. 하느님이라고 적읍시다. 그 얘기구나. 처음에는 농경, 작용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신. 그냥 계속 봅시다. 이제 가치 중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이제 보세요. 자연, 신상제천, 정치적 개념 밑줄, 천명.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개념으로 간 거야. 이게 뭐라고? 정치적 개념이야. 자, 그럼 봐봐. 주제 흐름이 보이는데 다시 1단락으로 가서 1단락 첫 줄에 현관펜 거기서 1단락 마지막 줄 천으로 화살표 연결, 1단락 마지막 줄 천에서 2단락 마지막 줄에 자연천으로 화살표 연결, 2단락 마지막 줄 천에서 3단락 가운데 상계천, 3단락 밑에 5번째 줄 천명, 그러면 4단락 마지막 줄 의리천 현관펜 화살표 연결, 이런 흐름을 가졌다는 거죠. 그 주제는 뭐야? 천의 개념이 자연천으로, 상계천으로, 천명으로, 의리천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당연히 그러면 16번, 15번의 정답, 잠깐만, 16번의 정답은, 지금요? 14번의 정답은 2번 선지 같은 개념의 의미변천일 수밖에 없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분형 하나씩 단어 찾으라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아니야. 다시, 아까 일단 천명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는 천명 등 재상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걸로 규정되었고, 밑에 세 번째 줄, 그리하여 세모. 봐봐. 정보량이 펴졌을 때는 가치 집중, 가치 판단을 해야 돼. 구조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앞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그리하여 뒷내용이 중요해진다고. 그러면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통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는데 근거에다가 C라고 적읍시다. 그 다음 따라 그러나 세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야. 즉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에다가 P.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되었다. P. 억압의 계기. 백성을 억압했다. P. 네 번째 줄.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에다가 S. 해결 방법 찾아야죠. 그게 뭐야? 도덕이 없었으니까 도덕적 반성에다가 S. 가래. 그리고 세모. 천은 명을 주었다고 통치자가 정치를 내면 언제나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여러분 질문. 백성은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한자 백성. 그러니까 내가 죄송해요. 너무 웃겼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그러는데 이지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대요. 이지적. 이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기분 나빠한대요. 이지하면 영어에 이지가 생각나서 나 되게 쉬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이지적은 사실 지적이라는 얘기야. 스마트해 보인다는 칭찬이야. 근데 그걸 몰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고지식을 하이 지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왜 하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자, 봐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백성 한자어가 뭐야? 우리나라 국호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야.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도 들어가 있는 말이야. 백성민자 사실. 이해됐어? 즉 백성민, 백성이 원하는 거 들어준다. 바꿔 얘기하면 백성 맘대로 해라. 이게 무슨 정치 제도가 있어요?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적인 발상인 거거든. 백성을 빼가지고 옆으로 민주주의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같은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됐어? 그럼 그 기반에 뭐가 있었냐? 맨 마지막 줄 도덕적 의미 밑줄. 그럼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이거죠. 농경, 자연현상, 거기서 의지를 모르고 도덕이 없으니까 상계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 이 새끼들이 지 멋대로 하네. 독재를 하네. 자 이제 백성한테 가자. 좋아. 도덕적 의미로 가자. 의리천. 마지막 달라 봅시다. 결과적으로 천계는 복합적으로 수용되었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결론 달락이 없어요. 상계로서 천개념이 개방되었다. 도덕이 들어왔다. 그 도덕 개념, 의리천 개념이다. 심화됐다. 인간 도덕성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네 번째 줄 볼게요. 천은 인간 내부로 끌어들여. C. 천을 인간 내면으로. 에다가 C. 끌어들였다. 세모 S. 세모. 인간 보성을 자연한 것이다. 도덕적인 것이다. 자연하다. E. 도덕적이다. E. CS 이루어 살펴. 즉 천은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자연한 것이고 인간 자체가 도덕적이다. 아마도 성선설 개념일 것 같고요. 계속 봅시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보성과 결부됨에 따라 세모. 따라 앞에다가 C, 뒤에다가 E. 따라 같은 건 따라서 인과로서 앞쪽 내용 지금 뒤쪽 내용 보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 천의 보성을 발휘하면 또 세모. 도덕이 실현된다. 결과 E. 천의 경지다. 결과 E. 지금 무슨 얘기야? 옛날에는 하느님 자체가 신이고 그게 왕이었던 건데 이제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와 같이 인간 스스로 천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깨우치면 도덕도 되고 천의 경지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뭐 했던 거야? 수양했던 거야. 계속 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내면화된 천은 다시 C. 비도덕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에다가 E. 양심의 근거에다 E. 더욱 강조에다가 별표. 오른쪽 넘어갑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초월성과 내질성을 가져선 존재를 받아들여졌고 인간에게 자율성과 타협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었다. 기억에다가 또 결과 2라고 적읍시다. 위상이 강화되었다. 별표.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은 되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자 1단락 뭐라고요? 동양에서 현실 세계의 천개념. 2단락 뭐라고요? 농경 때문에 자연의 작용 현상을 하는 자연천.
3단락 옆에다가 씁시다. T2 주제는 뭡니까? 상대천. 상대천은 뭡니까? 절대 권능, 신, 화살표, 정치 땡땡 천명. 다시 상대천은 신, 하느님 그 얘기고, 그게 천명으로 넘어왔고, 천명은 정치적 개념이고, 근데 4단락 앞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독점, 즉 독재라고 씁시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 도덕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 도덕의 의리참. 마지막 단락 옆에다가 청개념 확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런 사고 흐름이었어요. 자, 필기 못한 학생들은 제가 좀 이따가 이 캡처해가지고 공유해드릴게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고개 드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필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 필기 내용대로 다시 보시면 1단락 주제 도입이고, 동양에서 현실 세계에서 청개념. 2단락 주제 와가지고 자연천, 농경에서 왔고 작용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의지 같은 걸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겼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과 결합, 상제천, 복합상제.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권력행사, 백성들을 탄압했고 도덕 문제가 생겼네. 도덕의 의리천, 나머지 확장.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천명의식은 농경생활. 자, 농경생활 C 옆으로 이 화살표야. 농경에서 온 건 뭐야? 자연천이지. 천명의식 X 자연천. 천명의식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천에서 왔잖아. 상대천에서 왔잖아요. 정치에서 왔잖아요. 2번 선지 초월세계 틀렸다 그랬었죠? 옆에다 써. 1단락 배경이라고 쓰세요. 자, 3번 선지 자연으로서의 천개념에는 작용이 되니, 잠깐만, 아니지, 작용 현상이 자연천 개념 아니었습니까? 인식이 없었다 X. 2단락 주제라고 써. 1번 선지도 2단락 플러스 3단락 주제라고 써.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게 정답 선지는 오답 선지를 만들어 올린 되게 간단해요. 1번 선지처럼 천명의식 3단락 주제죠. 농경생활 2단락 자연천 주제죠. 섞어버리는 거야. 2번 선지 현실 세계에 배경이 있었죠. 초월 세계로 바꿔버리는 거야. 3번 선지도 인식이 있었는데 없다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눈으로 찾으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옛날 지문은 그게 돼. 요즘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주제 구조 털면 이렇게 주제가 잡히고요. 주제를 선지에다 집어넣고 물어봐. 그러면 찾기가 훨씬 쉬워져. 자, 4번 선지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다. 위에다 써. 자연천이죠. 도덕가치 근원이었 의리천이죠. 4번 맞는데? 자, 봐봐. 내면화된 천은 마지막 단락이었죠. 끊어. 5단락 의리천이죠.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에서 3단락 상대천이죠. 상대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지. 두 개를 엮으면 안 되지. 정답 4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글의 흐름은 뭐였다고? 천개념의 변천. 정답 2번 선지 끝. 됐어요. 자, 15번 좀 이따 풀고요. 16번 볼게요. 자, 봐. 천을 크기로 보면 바깥이었고 은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음이 없다. 봐봐. 천에 뭐에 대한 거야? 작용과 현상에 대한 거잖아. 옆에다 써요. 기억 옆에다가. 작용, 현상, 얘 자연천이구나. 2번 봐요. 밑줄. 주제하고 운용하는 존재, 이건 뭐예요? 상대천이죠. 디귿.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리을 보자. 봐봐.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 밑줄.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상대천이죠. 근데 뭐래?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비판. 상대천 비판이구나. 뭘 주장하는 거지? 청은 비어있고요. 아득하고 조짐도 없고 저절로 가게 내먹겨준다. 봐봐. 의리천은 도덕이잖아. 상대천도 아니잖아. 그럼 뭘 얘기하겠어? 작용현상 자연천이구나. 밑에 써야 자연천이야.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자연천. 4번 5번 중요하네. 아까 니은이 상대천. 정답 4번 끝이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시험 풀어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글의 주제는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천개념 개방으로 간다고. 와, 1, 2, 3, 4번 선지가 그대로 주제 흐름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천개념 개방으로 화살표 연결해봐요.
이렇게 주제 흐름이 있는 거야. 그대로 묻는 거야, 주제 흐름대로. 자, 그럼 보세요. 갑자기 뭘 묻고 있냐면 1번 선제 자율성 물음표, 타율성 물음표. 갑자기 자율타율 개념을 물어봐 버리는 거야. 문제는 뭔지 알아? 자연천에서 백날 쳐다봐도요,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왜? 자율타율이라는 개념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자율학습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강제학습이지만 자유의지지. 자유의지. 자, 1번 선제 자율성 빼가지고 자유의지라고 써. 옆에다 자연천이라고 써. 자연천은 의지가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른다. 의지 모름이라고 써. 그러면 자연천은 자율성, 자유의지를 부각했다고? 1번 잘 모르겠죠. 이런 거야. 잘 들어. 자연천에서 자율성, 타율성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1번이 맞닥뜨릴 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단어, 어휘, 의미, 자율, 자유의지, 의지? 자연천 의지 없는데? 1번이 뭐지? 넘어가봐. 근데 봐, 2번 타율? 그러네. 자, 봐. 절대 권능, 지 맘대로 하겠다. 인간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로 지 맘대로 해요. 신이나 하늘, 상제, 왕, 정치 권력이 지 맘대로 해요. 후자죠. 2번 선지 옆에다 쓰세요. 신의 뜻. 땡땡 의지. 그러면 타율 맞죠?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정답 1번이구나 그러면. 3번 선지. 봐. 의리천 도덕. 아마 마지막 단락이 나올 텐데 인간 스스로 하늘이 될 수 있다 그랬고. 그러네. 자율성 발휘 천의 경지. 4번 선지. 그러네. 애당초 의지 개념도 어떤 자연천에서 타율적 존재로 보는 상제천에서 자율적으로 천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본 청개념 개방, 자율성 인정되는 말. 마지막 5번 선지 밑줄 인간에게 자율성과 타율성 양상의 변화. 아, 밑에다 씁시다. 이게 바로 숨겨진 주제였구나. 즉 인간의 자율성, 타율성이 청개념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주제였던 거야. 그걸 이해한 애들은 1번 같은 개념에서 정보가 없더라도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봐봐. 여러분 딱 느껴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잼민이 시절부터 해왔었던 눈으로 처리하는 정보 처리보다 이게 훨씬 깊이 있는 이해와 수준 높은 정보 처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량만 조금만 쌓아주시고 여러분의 의지만 받쳐주시면 바로 역치가 넘어가면서 등급이 급변해요. 이건 내가 진짜로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아마 죄송해요. 비웃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웃겨서 그래. 이제 재수생형이나 삼수생형이 배인호 수업 대박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줬어. 여기 앉아있는 이제 잼민이들은 이게 좋은 수업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 똥도 된장도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자,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수장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면 시행착오를 했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컨텐츠를 보는 판단 눈이 있다는 거고 그럼 일단은 검증은 된 거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이 첫 단어, 첫 문장부터 내용 하나하나 다 처리하고 끝 문장, 끝 단어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차원과 선생님이 정보 처리하는 차원의 차이를 보세요. 시간이든 정확성이든 정답성질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편리함이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의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좀만 하다 보면 역치가 쌤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 진짜 이건 그냥 매년 있는 일이야. 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애가 있었냐. 3월에 국어 5등급 6평에 100분이 99 수학, 영어, 탐구 5, 6등급 원하는 의대 점수가 나왔어. 5등급이 2달 수업 듣고. 자, 올해도 그런 애가 있어요. 6월 평가원 3등급 4등급 7월에 바로 1등급 나머지 너무 5, 6등급 의대 바로 가고 비일비재. 그러니까 왜 그런 애들이냐면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컨텐츠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컨텐츠 첨부를 해버리는 거야. 공부를 하면 싹 몰아붙여서. 왜? 다른 과목이 1등급이면 국어에다가 뭐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프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절반 때려 박았더니 역치가 넘어서 바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 욕심이 아니에요. 이번 여름방학 8주 완성인데 여러분이 최소한 이 수업을 듣고 1, 2등급, 3등급
뭐 지금 4, 5등급 상관없어. 난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꾸러 왔어요. 바뀌려면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익숙함을 버리세요.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아예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스펀지처럼 수업 내용을 100% 소화하려고 하세요. 자꾸 나 이렇게 풀었는데 갖다 버리세요. 나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등급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은요, 평균 1등급, 평균 100분이 99를 목표로 합니다.